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단일 모집단의 검정과 추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정과 추정의 기초를 참고해서 단일 모집단의 검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평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일 모집단의 검정은 시험 문제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모평균 하나 나오고 모분단 하나 나오고. 그래서 산업기사는 기사와 달리 단일 모형에서 많이 나오고요. 기사는 이제 차이 검정이 많이 나오죠. 산업기사는 차이 검정이 사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 검정은 원래 범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번. 어떤 모집단의 평균이 기존에 알고 있는 모평균보다 큰지를 검정한다. 모평균이 크다. 이런 얘기죠. 네, 큰지. 그러면 이제 크다 그러면 이게 한쪽 검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모 표준 편차의 값을 알고 있다. 시그마 기지. 시그마 기지는 지 검정을 하라는 얘기죠. 지 검정을 하되 한쪽 검정을 해라. 그래서 한쪽 U라고 돼 있죠. 얘가 G라는 뜻입니다. 평균치가 제로분포다 그래가지고 제로의 약자를 따서 G분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사에서는 다 G분포라고 지금 쓰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G분포라고 합니다. U분포라고 하지 않으니까 G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한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생산 중인 타이어의 수명은 평균이 37,000, 표준 편차가 5,000으로 알려져 있다. 37,000과 5,000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어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신공법으로 시제품을 100개 생산하여 조사한 결과 N이 100개죠. 평균 수명이 38,000임을 알았다. X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유수증 5%로 검증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입가설 H1은 37,000보다 크다. 수명을 증가시키는 공법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H1은 37,000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알파는 크다니까 5%가 될 거고요. 검정 통계량은 계산해 봐야겠죠. 예, 유제로는 X바가 38,000이에요. X바를 무시하라. 무 37,000, C, N이 몇 개죠? 100개죠. 네, 5,000을 100번 까봤습니다. 이게 이제 무시가 되죠? 무시하라. 이거 X바니까 시그마 X바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1000이고 이거는 이제 500이 되니까 2.0이죠. 3번 맞네요. 2.0이니까 기부가설은 기각이 돼야죠. 네. 왜냐하면 기각력이 5%니까 1.645죠. 1.645니까 기무가설은 기각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번. 전구를 생산하고 있는 ML사에서는 전구의 평균 수명이 1600시간이다. 누가 1600시간이다. 이랬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 제로가 됩니다. 시중에 샘플링한 100개의 전구를 수명 시험했더니, 실내송광 시험 문제 같네요. N이 100개의 전구를 실험했더니, 표본 평균 시간, X바가 1510시간이다. 표본 표준 편차가 S가 120시간이다. 이 회사의 광고 내용을 위험률 5%로 검정한 결과, 이거 시험 문제가 완전히 끝판왕이네요. 천득까지 다 하란 얘기죠. 옳은 것은 수명이 1600시간이라고 광고를 했으니까 U는 1600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무가설은 아니다. 1600시간이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위험률이 5%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겠죠. 근데 시그마가 모르는데 100개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고세대 법칙에 의하면 32개 이상이면 대략적으로 정비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돼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뭐가 없어요. T값이 없잖아요. 계수표가.
계수표가 없다는 얘기는 정비분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문제 차고겠죠? 네, 32개 이상이기 때문에 표본이라고 줬는데 이게 곧 모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G0라고 써도 되고 T0라고 써도 되고 사실은 상관없어요. X바를 무시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X바 무시해요. 무시. 그러면 이 자체가 X바가 1570이고 평균이 1600이고 표준 편차가 120에 표본수가 100개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각력인데 이것이 지금 양쪽 검정이잖아요. 양쪽 검정이 5%니까 마이너스 1.96과 1.96 이거 외워야 되는 숫자죠? 네, 이거 외워야 되는 숫자예요. 이게 안 줘요. 정비분포인 경우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5니까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H로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귀무가설이 채택됨으로 틀렸네요. 볼 것도 없이. 귀무가설이 채택됨으로 틀렸죠.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 믿을 수 있는 선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믿을 수 없죠. 그죠? 네, 귀무가설이 기각됐는데 무슨 믿을 수 있겠어요?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 믿을 수 있는 선전이라고. 왜 둘 다 있느니라 했더니 여기 틀렸네요. 할 수 없다. 이거겠죠?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모평균 뮤제로가 실내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말이 이상하네요. 모평균이 실내 구간 내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실내 구간 내에 통계량이 있어야지. 모평균이 실내 구간에 있다는 얘기는 참 모평균 뮤제로가 아니라 X바가 모평균의 허용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죠. 초창기에 TQC 하는 사람들이 쓴 검정은 검정하지 않고 추정식을 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실내 구간 내에 통계량이 있으면 합격시키고 없으면 H로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그 실내 구간으로 인한 검정법 얘기거든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기각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X바가 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채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U0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 이게 이제 모수를 중심으로 계산한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X바가 있으면 합격인 거예요. U0가 아니고 X바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말대로 하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거든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를 해서 이 안에 U0가 있느냐. 뭐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이것도 방법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계량의 구간을 거해놓고 모수가 있나 없나를 보는 그런 방식이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가 답이 됩니다. 당연히 답은. 실내 구간 내에 있으면 정상이다. 6번, 모평균의 구간 추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평균의 구간 추정이라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구간 추정인데요. 분산이 크면, 얘가 크면, 그러니까 식방법이죠. 시그마가 크면 시읒이 커진다. 틀렸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1마스 알파를 얘기해요. 1마스 알파를 높이면, 즉 채택력을 넓히면 이란 얘기죠. 당연히 신뢰 구간이 넓어지죠. 시읒.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1마스 알파가 95%면 1.96이잖아. 1마스 알파가 99%면 2.58 아니에요. 넓어지잖아.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거는 알파가 커지는 거죠. 식방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내 구간은 좁아지죠. 이거 맞네요. 분산과 표본의 크기는 실내 구간의 크기에 분산은 식방이고 얘는 식방 아니고 두 개가 상반되게 움직이는 거 맞죠? 실내 구간의 크기에 상반된 작용을 한다. 답은 1번이 되죠? 8번 어떤 약품 공정에서 불순물 함유량의 3포는 0.43%다. 시그마가 0.43%예요. 이 공정에서 8개를 샘플링했다.
그러니까 시그마 X바는 루트 8분의 0.43이 되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불순물 함유량을 분석하였더니 평균치가 2.54%였다. 이게 평균치니까 X바가 되네요. 이게 검정이 아니고, 이 산업계산 유달리 추정이 많아요. 평균치가 2.54면, 그냥 이건 검정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넣으면 돼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95%. 1.96이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8분의 0.43이 됩니다. 그러면,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0.29797이 됩니다. 그러니까 2.83797에서 2.24203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죠. 9번 Y제품의 모평균에 대한 실평균치가 증가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로트로부터 10개를 샘플링하여 측정하였더니 평균치는 일단 이게 또 번잡하게 만들어놨네요. 258.4를 10개로 나누니까 모평균은 표본 평균은 25.84가 됩니다.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다고 판정되었다. 표준 편차가 4.5라면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하한은 조금 옛날스러운 문제죠.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뭐 하측 신뢰 한계 이런 말이 2015년부터 쓰였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같으면 이게 밖에 있을 거예요. 하측 신뢰 한계로 밖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죠. 의 약 얼마인가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뢰 한계인데 이거는 단측이란 뜻이에요. 양측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측 신뢰 한계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냐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64. 얘가 5%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95%는 신뢰 하한이니까 95%에 대한 하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를 구하면 25.84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45가 이건 들어와야죠. 검정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시정이 95% 신뢰 하한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645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4.5라고 했죠. 시그마가 4.5라는 얘기는 n이 몇 개냐 하는 건데 10개거든요. 그럼 시그마 X바는 루트 10분의 4.5죠.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루트 10분의 4.5다. 그러면 23.49912가 됩니다. 24.50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1번 어느 공정으로부터 신뢰 구간의 하한을 신뢰도 95%로 추정했더니 50.3을 얻었다. 신뢰 구간의 하한이라고 했으니까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컨피던시 인터벌인데요. 투 사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쪽 신뢰 구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양쪽 신뢰. 그 다음에 신뢰 아까처럼 하한, 상한인데 원래 하측 신뢰 한계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 사이드 인터벌. 그래서 원 사이드냐, 투 사이드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의 하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하한이니까 2.5%씩을 자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961이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네. 자, 근데 시료의 크기가 16이고 X바가 53.3입니다. 그러면 X바는 53.3이고 N이 16이면 시그마 X바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16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를 근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요게 미지수네요. 요건 맞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식이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1.96 이게 함정이에요. 예. 1.645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한이라고 그랬지만 실내 구간의 하한이니까 1.96이 되고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요거 구간의 하한과 실내 한계, 하측 실내 한계 다른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루트 16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50.3이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53.3이니까 이게 하한 맞죠? 예, 그러니까 짝 빼니까 하한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는 곱하기 4 나누기 1.96 이렇게 되나요? 6.12245가 되네요. 6.1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H사에 생산하는 강철봉의 두께가 종전에는 평균 2.8 표준 편차가 0.2인 정기용풀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 생산되는 강철봉의 두께는 종전보다 얇아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25개의 강철봉을 구입하여 두께를 측정한 결과 실효 평균이 2.73으로 검증 결과 강철봉의 두께는 평균값이 작아졌다는 것이 위수준 5%로 입증되었다. 평균값이 작아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작아졌다니까 기각력이 마이너스 1.645겠죠? 이때 모평균의 95% 신뢰 한계는 얼마냐? 기각이 되면 뮤를 추정을 해야죠. 뮤를 추정하면 x바인데 기각력이 마이너스 1.645면 플러스 1.645 된다 그랬죠? 무조건 기각력에 반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뭐. 표준 편차니까. 평균치의 표준 편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x바가 2.73이고 1.645인데 시그마가 0.2고 표본수가 25개라고 그랬죠. 계산하면 2.7958이 됩니다. 답이 2번이죠. 13번 스프링 제조 공정에서 인장 강도의 평균에 관한 검정을 하고자 한다. 과거의 관리 기록이 없다면 이에 적절한 검정 통계를 구하시오. 뭐 평균에 관한 검정은 G하고 T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평균이 1차 정률 아니에요. X바니까. 1차 정률은 1차 길이 GT, 2차는 2차 길이 제곱값, 카이제곱과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이건 아예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그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시그마를 아느냐 모르냐 하는 건데 둘이 그거밖에 없죠. 시그마를 아느냐 모르냐. 그리고 없잖아요. 없고 제곱합을 이용하는데 아주 믿기도 해놨죠. 단 표본의 수는 적다. 적다라는 게 막연하긴 한데 품질 관리하는 사람은 쓰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적다라는 게 얼마나 적다는 게 구체성이 없으니까 구체적이지 못하죠. 시험 문제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그러지만 이건 사실은 나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2개 이하다. 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뭐 10개다. 뭐 10개라고 가정한다든지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적다가 암묵적으로 지금 32개 이하다. 그런 식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모분산의 검정. 이거는 두 개의 분산 비검정. 이렇게 되죠. 이거는 시그마 기지의 평균치 검정. 15번 종래의 작업 방법에 의한 제품의 품질 특성치 XI의 분포는 이렇게 보면 이제 시그마 미지라는 암호입니다. 시그마가 없죠. 시그마 모를 때 보통 주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작업 방법으로 제조한 노트북 샘플을 10개 취했다.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란 얘기죠. 즉 루트 10분의 10분의 시그마 모르니까 S가 시그마 X바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건 T분포로 푼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데 표준 편차는 안 주고 이걸 줘놨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풀려고 그러니까 먼저 X바부터 풀어야겠네요. 지금 현재 47.8을 10으로 나누면 4.78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곱합을 먼저 구해야겠죠. 제곱합은 제곱 마이너스 n분의
47.8의 제곱 이렇게 되죠. 20.116이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SS 나누기 9가 되니까 1.49503이 되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검정통이랑 얼마냐? T제로는 X바를 무시하라. X바를 무 4.5죠? 이건 조져 있죠? 그래서 4.5로 나누고 C는 요건데 S가 지금 구해놨죠? 그러니까 1.49503 나누기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0.48649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러한 형태의 값이 나오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객관식의 문제로는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T분포의 계산이 나오면 먼저 건너뛰고 다른 걸 먼저 하고 난 뒤에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시간이 긴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다 보면 뒤에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편한 과목들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방법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나가면 이게 크게 많이 걸리질 않으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M노트로부터 10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측정한 결과 평균은 50.4, 제곱하면 58.8이었다. 이 로트의 모평균에 대한 95% 양측 신뢰 구간은 얼마냐? 이거는 뭐 당연히 양측 신뢰 구간이니까, 근데 지금 시그마가 없죠? 시그마 없고 이걸 줬으니까 T분포란 얘기죠? 그럼 T 0.975가 돼야 되죠? 자유도는 10개니까 9개죠? N이 10이면 자유도는 9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X바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의 추정치인데, 얘는 시그마를 모르니까 천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럼 X바가 50.4고, T 0.9759는 2.26이네요. N은 10개가 들어가죠? 이거하고 조심해야 돼요. 얘는 10이고 얘는 9예요. 그 다음에 S는 제곱하기 58.8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하기 58.8이면 V는 어떻게 돼요? 58.8을 9로 나눈 거죠? 예, 그냥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를 씌워야죠. 그래서 루트 58.8 나누기 9가 되죠. 그러면 50.4 더 플러스 마이너스 1.82368인데 뭐 대충 52.2가 정도 되네요. 답이 2번이 되겠죠? 17번 n이 20이고 x바가 0.36이고 제곱합이 0.054인 모집단의 평균치 뮤를 구간 추정하면 약 얼마냐? 예, 평균의 구간 추정을 하는 거니까 먼저 x바는 있죠? x바는 있으니까 x바에 실내계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구간을 추정하라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어퍼치랑 매치랑 똑같은 거니까 저거 하는데 시그마를 모르죠. 예, T분포가 들어가 있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T 0.975에 19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20개니까 자유도 19개 맞죠? 그러니까 n-1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시그마에서 n개를 뽑게 되면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가면 되는데 s가 없죠. 그러니까 s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s부터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s는 루트 ss 나누기 자유도 19개죠. 이게 이제 0.054니까 표준 편차는 0.05331이 됩니다. 그러니까 x바가 0.36이고 실내계수가 2.093이죠. 예, 1.96 대신에 쓰는 거예요. 1.96보다는 크죠. 확실히 T분포가 폭이 좀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20분의 0.05331입니다. 그러면 0.36 플러스 마이너스 0.02495가 됩니다. 그러면
0.3849, 0.33505가 되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T분포의 실내 구간이나 정규분포의 실내 구간이나 똑같죠? 모든 실내 개수는 통계량, 실내 개수, 통계량의 표준 편차. 이 법칙만 알면 이건 뭐 공식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19번, 이게 주관식 형용까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먼저 풀지 마세요. 이게 아주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악질입니다. 왜 악질이냐고요? 데이터부터 놓고 X바 통계량부터 구해야 돼요. 이게 무슨 2차 시험 문제도 아니고 필기제 객관식 이런 걸 내는 사람이 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건. Y제품의 루트로부터 6개의 시료를 랜덤 샘플링하여 경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이 제품의 경도의 모평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6개의 시료면 이건데 신뢰 구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유도가 5죠? 자유도가 5고 0.97이니까 이건데요. 이것도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네, 별건 아니지만 좀 진짜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우선 6개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X바와 S를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부터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기 사용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 계산기 사용법은 계산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참고하세요. 자, 지금 이제 데이터를 다 넣었는데 X바는 55가 나왔고요. 표준 편차는 2.6076파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단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메모리가 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주관식 같으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객관식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메모리 된 거 영역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 X바에 대한 신뢰 구간이죠. 95% 신뢰 구간. 55 신뢰 개수는 이게 신뢰 구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퍼치랑 H랑 똑같은 거고요. 2.571. 예. 571. 572는 아니네요. 572 아시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n분의 s예요. 루트 n분의 s니까 s는 이거고 루트 n은 루트 6이죠. 그러면 55 플러스 마이너스 2.73704가 나온다. 그러면 57.73704에서 52.2629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21번, 일주일 동안 어떤 기계에 의해서 생산된 200개, N이 200개인데요. 이건 정규 검정하라는 얘기죠. 정규 검정하라는데 값을 줬네요. 99% 양측 신뢰 구간. 이게 99%는 줄 때가 많죠. 안 주면 이제 2.5파이라고 써서 계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준 것 같습니다. 베어링의 반지름을 측정했더니 X바가 0.8249, 표본 표준 편차가 0.04인데 우리는 항상 시그마 X바를 쓰죠. 그러니까 S 나누기 루트 N이 돼야 되죠. 그래서 0.042 나누기 루트 200이 되는 거죠. 99% 양측 신뢰구간은 얼마냐? 그러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측이니까 뭐 뒤집어도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576 곱하기 표준 편차 루트 200분의 0.042가 됩니다. 그러면 0.824 플러스 마이너스 0.00765가 되네요. 그러면 0.83165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는 0.81635가 되네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 같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범 파이팅!